안녕하세요. 같은 ETF에 $10,000를 넣었는데 한 사람은 1년 뒤 플러스 $1,440를 챙기고 다른 사람은 마이너스 $4,750를 잃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운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숫자가 이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구조와 상품 전략을 ETF에 담아낸 그랜 아이시어스 오토콜 ETF TLA와 ANV를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한 편이면 오토콜이 뭔지, 베리어가 뭔지, 5가지 시나리오별 수익 결과, 그리고 한국 투자자가 따라야 할 비중까지 모두 정리됩니다. 먼저 오토콜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토콜은 구조화 상품의 한 종류로 원래는 증권사 PB센터에서나 다루던 상품입니다. 작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기초 자산,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이 일정 수준 위에 있으면 매달 쿠폰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돌아온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쿠폰, 베리어, 오토콜입니다. 첫째, 쿠폰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수익금이고 주식 배당과 비슷하지만 출처는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단일 주식 기반 오토콜의 쿠폰은 연 13에서 16%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베리어. 쿠폰을 줄지 말지 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베리어가 마이너스 30%라면 기초 자산이 시작가 대비 30% 넘게 빠지지 않는 한 쿠폰이 계속 나옵니다. 단 30% 넘게 빠지면 그 기간 쿠폰은 못 받습니다. 셋째, 오토콜입니다. 정해진 관찰일에 기초 자산이 시작가 이상이면 상품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원금과 그동안의 쿠폰을 받고 종료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3가지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가정 조건은 투자금 $10,000, 기초 자산은 엔비디아, 월 쿠폰 1.2%로 연 14.4%, 베리어 마이너스 30%, 만기 12개월입니다. 시나리오 A, 주가가 0% 이상으로 오르거나 보합이면 매달 쿠폰을 받고 오토콜이 발동되어 원금이 반환됩니다. 총 수익은 플러스 $1,440, 14.4%입니다. 시나리오 B, 주가가 마이너스 15% 하락해도 베리어 마이너스 30%에 닿지 않았으므로 쿠폰은 정상 지급됩니다. 결과는 똑같이 플러스 $1,440, 14.4%입니다. 시나리오 C, 주가가 마이너스 40% 급락하면 베리어를 하회하므로 쿠폰이 중단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4,000, 마이너스 40%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A와 B의 수익률이 똑같이 14.4%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소폭 빠지든 결과가 같습니다. 베리어만 안 건드리면 같은 쿠폰을 받습니다. 오토콜은 방향이 아니라 범위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주가가 50% 폭등해도 수익은 14% 쿠폰까지만 받습니다. 위쪽 수익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걸 굳이 ETF로 만들었을까요? 오토콜 전략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글로벌 구조화 상품 시장에서 오토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입니다. 문제는 접근성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구조화 노트를 직접 사야 했습니다. 구조화 노트에는 3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첫째, 최소 투자금 보통 $1,000에서 $10,000 이상이고 프리미엄 상품은 $25,000 이상도 있습니다. 둘째, 유동성입니다. 만기까지 자금이 묶입니다. 중도 환매하려면 손해보고 팔아야 합니다. 셋째, 숨은 수수료입니다. 구조화 노트의 발행 마진은 구조에 숨겨져 있어 업계 추정 연 2에서 5%입니다. 오토콜, ETF는 이 3가지를 모두 해결합니다. 일주 약 $25, 장중 자유매매, 총 보수 1.07%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전략을 더 싸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3일 그랜 아이시어스가 세계 최초로 단일 주식 기반 오토콜 ETF 2종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TLA, 정식 이름은 그랜 아이시어스 오토콜러블 테슬라 ETF로 테슬라에 100% 연동됩니다. 두 번째는 ANV, 그랜 아이시어스 오토콜러블 엔비디아 ETF로 엔비디아에 100% 연동됩니다. 두 종 모두 나스닥 상장, 총 보수 1.07%, 월간 분배 일주 약 $25입니다. 그런데 이 ETF에는 한 가지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레더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반 구조화 노트는 하나의 오토콜 계약에 돈을 몰아넣습니다. 관찰일에 조건이 불리하면 한 번에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랜 아이시어스는 이 위험을 줄이려고 만기와 베리어가 서로 다른 여러 오토콜 계약을 사다리처럼 분산해서 담습니다. 각 계약의 시작 시점과 베리어 수준이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 시점의 주가 변동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이제 기존 상품 대비 오토콜 ETF의 5가지 장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5면 시작 가능. 일주 단가가 약 $25로 구조화 노트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둘째, 장중 자유매매입니다. 구조화 노트는 6에서 24개월간 자금이 묶이지만 ETF는 나스닥 개장 시간 동안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셋째, 단일 계약 리스크 분산, 레더드 구조 덕분에 특정 시점의 가격 변동 충격이 제한됩니다. 넷째, 비용 투명, 총 보수 1.07%만 명시되어 있고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섯째, 세제 혜택 가능성입니다. 토탈 리턴 스왑을 활용하면 분배금 일부가 원금 환급으로 분류되어 세후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처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커버드 콜 ETF, 제피와 QILD입니다. 매달 분배금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수익 원천부터 다릅니다. 커버드 콜은 콜 옵션 매도 프리미엄에서 오토콜은 오토콜 옵션 구조의 쿠폰에서 나옵니다. 하방 보호도 다릅니다.
커버드콜은 프리미엄만큼만 제한적이고 오토콜은 베리어 마이너스 30%까지 보호됩니다. 예상연 수익률은 커버드콜이 7에서 12%, 오토콜이 13에서 16%입니다. $10,000 투자 시 체감 차이를 보면 제피는 매달 약 $75, 오토콜, ETF는 매달 약 $117입니다.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 오토콜 ETF는 단일 종목 집중으로 변동성이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총보수 1.07%는 비싼가요? 일반 인덱스 ETF 0.03에서 0.2%보다 분명히 비쌉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전략의 구조와 노트가 연 2에서 5%인 점을 감안하면 쿠폰 수익률이 13% 이상이면 비용을 빼도 의미 있는 순수익이 남습니다. 이제 실제 $10,000를 투자했을 때 5가지 시나리오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TLA와 ANV에 각각 $5,000씩 배분한 기준입니다. 첫째, 강세 시나리오 테슬라 플러스 20%, 엔비디아 플러스 25%, 쿠폰 수익 $1,400, 총 수익률 플러스 14.0%입니다. 둘째, 보합 테슬라 마이너스 2%, 엔비디아 플러스 3%, 결과는 똑같이 플러스 14.0%입니다. 셋째, 약세 테슬라 마이너스 15%, 엔비디아 마이너스 10%, 베리어 위에 있으니 결과는 또 똑같이 플러스 14.0%입니다. 위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수익률이 똑같이 14%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제자리든 적당히 빠지든 결과가 같습니다. 넷째, 급락 테슬라 마이너스 35%, 엔비디아 마이너스 30%, 베리어 하회로 쿠폰 중단, 총 수익률 마이너스 32.5%입니다. 다섯째, 폭락 테슬라 마이너스 50%, 엔비디아 마이너스 45%, 총 수익률 마이너스 47.5%입니다. 참고로 미국 SP500의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하를 기록한 해는 1928년부터 2025년까지 97년 중 단 4회 4.1%뿐입니다. 다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지수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하회 가능성을 지수보다 높게 잡아야 합니다. 이제 실제 활용 전략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A, 인컴 부스터,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만 배정합니다. SP500 60%, 채권 25%, 오토콜 ETF 15%, 전체 인컴 수익률을 연 2에서 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입니다. 전략 B, 현금 대체, 공격적인 접근입니다. 예비 자금이나 단기 유동 자금의 일부를 배정합니다. MMF4에서 5%와 오토콜 쿠폰 약 14%의 차이만큼 추가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단, 최소 6개월 이상 보유 가능할 때만 추천합니다. 전략 C, 보유 종목 해지, 전술적 접근입니다. 이미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같은 종목의 오토콜, ETF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1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ANV를 $3,000 추가 매수하면 엔비디아가 횡보하는 동안에도 월 약 $35의 쿠폰이 들어옵니다. 이제 꼭 알아야 할 5가지 리스크를 짚겠습니다. 첫째, 원금 비보장 베리어 절벽 효과입니다. 베리어 위에 주가가 머무는 동안은 하방 보호가 작동하지만 베리어를 건드리는 순간 보호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막아주던 하락분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완만한 하락에는 강하지만 단기 급락장에서는 원금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단일 종목 집중. TLA는 테슬라 100%, ANV는 엔비디아 100%에 연동됩니다. 해당 기업의 실적 부진, 규제 이슈, 경영 리스크가 바로 ETF 가격에 반영됩니다. 셋째, 상승 수익 제한, 즉 갭입니다. 주가가 50% 올라도 수익은 약 14% 쿠폰까지만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랠리처럼 기초자산이 단기간에 20, 30%씩 오르는 시장에서는 오토콜이 발동되어 상품이 조기 종료됩니다. 그 뒤에 상승분은 못 잡습니다. 넷째, NAV 침식 가능성. 월간 분배금이 펀드 자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NAV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쿠폰으로 받은 금액이 NAV 하락분보다 큰지 매월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규 상품 리스크. 2026년 2월 상장된 신규 상품이라 장기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ANV 기준 AUM이 아직 $1,000,000 미만으로 소규모이며 유동성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리스크 관리법은 5가지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5% 이내로 비중을 제한하고 TLA와 ANV를 50대 50으로 분산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 전후 변동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쿠폰 수량 현황과 NAV 추이를 매월 점검합니다. 매수 타이밍 팁입니다. 오토콜 쿠폰은 변동성에 비례합니다. 변동성이 높을 때 매수하면 새로 편입되는 계약의 쿠폰이 더 높아집니다. 실적 발표 시즌 전후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 그리고 횡보나 소폭 조정 구간이 진입에 가장 유리합니다. $25라는 낮은 단가를 활용해서 매주 또는 매월 정기 매수 DCA를 하면 진입 시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환경별 적합도도 정리하겠습니다. 횡보장 박스권은 매우 유리. 완만한 상승장과 마이너스 15% 이내 소폭 조정장은 유리합니다. 반면 강한 강세장과 마이너스 30% 이상의 급락장은 불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랜 아이셰어스 오토콜 ETF, TLA와 ANV는 월스트리트의 구조와 전략을 ETF에 담아낸 최초의 단일 주식 기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잘하는 것은 연 13에서 16% 인컴을 $25부터 시작할 수 있고 횡보장이나 소폭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이며
장중 매매가 가능하고 비용 구조가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배리어 하회, 시원금 손실, 단일 종목 집중, 강세장에서 상승 수익 제한, NAV 침식, 그리고 트랙 레코드 부재입니다. 결국 오토콜 ETF는 주가 방향이 아니라 범위에 베팅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배리어 마이너스 30% 아래로만 안 빠지면 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이내에서 TLA와 ANV를 50대 50으로 분산하고 매월 쿠폰과 NAV를 점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